상상적 경합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아주 중요하죠. 강론에서도 상경 관련해서 많은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두셔야 됩니다. 관련 조문은 40조인데요. 40조를 보면 행위가 한 개일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 그리고 그 행위는 동시에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처벌은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을 합니다. 이것이 40조 상경 조문입니다. 서론 보죠.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에 해당할 때 상경이 되는데 그 사례를 보면 폭탄을 한번 던졌죠. 그 폭탄 한번 던졌는데 사람이 여러 명이 사망했을 때 상상적 경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죠. 이것은 여러 명이 살해를 당했을 때는 보호법익이 한 번 침해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보호법익은 제각각 있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익을 침해한 것인데, 두 번째 사례를 보면 폭탄을 한 번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해했고 동시에 가옥을 손괴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보호법익이 두 개죠. 생명, 재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상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올라가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처벌하기 때문에 살인죄가 무겁습니까? 손괴죄가 무겁습니까? 살인죄가 무겁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한다 이 뜻입니다. 요건 보죠. 요건은 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는 단일할 것. 그 말은 한 개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개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학설과 판례가 갈리는데요. 학설은 볼 필요가 없고 판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행위다. 자연적 행위. 이 자연적 행위가 무슨 뜻인가요? 예에 나와 있잖아요. 폭탄을 한번 던졌다. 이 던졌다는 이 부분이 바로 자연적 행위죠. 그쵸?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밑에 판례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요. 수십 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여기 첫 번째 줄만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죠. 한 개의 행위란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 이 사물자연의 상태가 자연적 행위인 것이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무면허인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운전에다가 동그라미를 칠게요. 이 운전이 뭐예요? 이 운전이 자연적 행위인 거예요. 이 운전인데 그냥 운전이 아니고 무면허 운전입니다. 술에 취한 운전인 겁니다. 그쵸? 운전 한 번 했는데 이 운전이 무면허이면서 음주운전 된 거예요. 무면허 운전 자체를 처벌하잖아요. 음주운전 자체를 각각 처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 행위는 한 번 했는데 이것이 무면허 운전이 되면서 동시에 음주운전이 된다. 그래서 죄가 두 개가 성립을 했고 이 두 개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 이 뜻이죠. 어쨌든 이 운전이 한 번 행위를 했고 죄가 두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상상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십 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이 행위는 한 개여야 한다 했는데 그리고 동시에 수개의 죄에 해당해야 한다 했잖아요. 여기서 그 수개의 죄에 해당해야 한다고 했는데 완전 동일성, 다음 페이지 부분적 동일성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나누는데 시험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학자들 얘기를 책에 옮겨놨긴 했지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거의 판례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요. 이론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눈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팅 하시는데 요것만 좀 체크할게요. 고의범, 과실범 사이 그리고 수개의 부작위범 사이에서는 상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례 적어놨지만 사례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자기와 부작위 사이에서는 이 상경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행위 동일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 부분이 아주 옛날에 사법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부분적은 그냥 눈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개트럭 사건이 나오죠. 이 조개트럭 사건은 상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이 조개트럭 사건을 모르면 상경을 배웠다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별표를 박아두시고 꺽쇠 1번, 꺽쇠 2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꺽쇠 3번은 옛날에는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강간죄가 비충고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죠. 뭐 형소법에서는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사실관계 읽기 전에 먼저 꺽쇠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줄 이런 말 나오죠. 강간죄 성립에 언제나 감금이 수반되는 건 아니죠. 그쵸? 그쵸? 아니 그 들판에서 또는 산에서 뭐 기타 장소에서 강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꼭 뭐 그 가옥이라든지 이런 창고라든지 이런 감금된 장소에서만 항상 강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간죄 성립에는 항상 감금이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감금이 강간할 때 수단이 되었다 하여도 보통 수단이란 말 쓰면요. 보통 흡수관계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흡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감금이 강간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흡수관계가 아니라 그때는 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각각 성립하는데 이 행위가 한 개의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상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무수히 많이 나왔던 판결 지문입니다. 강론 가서도 많이 배우고요. 노트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면 조개트럭 사건 첫 번째 그림 나오죠. 첫 번째 그림을 보면 A가 B라는 여성을 창고나 뭐 아파트에 감금을 하는데 첫 번째 감금할 때는 강간하겠다는 고의가 없어요. 고의가 없이 감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 A가 흑심을 품죠. 강간하겠다 라고 해서 강간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처음에 감금할 때 강간죄의 고의가 없었어요. 강간죄의 고의가 없었다면 감금시킬 때는 감금죄가 되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기소가 되고요. 그 이후에 강간죄의 고의가 생겨서 강간을 해버리면 이건 별죄의 행위가 되고 별개의 행위가 되고 별개의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죄 따로, 이죄 따로, 플러스 행위 각각, 죄 각각, 경합범,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그 죄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밑에 그림은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수단이란 부분에다가 색깔을 칠할게요. 보통 수단이 되면 다 흡수관계인데 이것만큼 흡수관계가 되지 않고 따로 죄가 된다. 왜 상상적이 되는지는 잠시 이따 말씀드립니다. 자, 올라갑니다.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박스 안에 있는 사실관계. 갑은 화물차에 조개를 싣고 운행하던 도중에 밤이죠. 17세 소녀의 부탁으로 옆에 태우고 가다가 강간할 마음이 생깁니다. 자,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아니하고 하차 요구를 거절한 채 계속 운행합니다. 이 계속 운행이 뭐죠? 이게 감금이에요, 감금. 즉 달리는 차량에서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 질주하는 것은 감금으로 봅니다. 근데 이 감금이 무슨 감금이에요? 강간할 마음이 생겨서 계속 운행하기 때문에 이 감금이 강간의 수단이 된 거죠. 꺽쇠 1번처럼. 그쵸? 자, 추행을 하였다는 거죠. 일단 추행을 하였다. 강제로 여관까지 내려가 강간을 하였는데 그 여성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고소하였는데 취소하였다. 죄책이 뭘까요? 하는 것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은 이제 꺽쇠 3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즉 강간할 마음이 생겨서 계속 운행하였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꺽쇠 2번입니다. 자, 강간할 결심을 하죠. 그래서 달리는 차량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외포, 즉 겁을 주고 50km를 운행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운행 동그라미. 이 운행이 바로 행위인 거죠. 앞에서 운전했죠, 운전? 이 운전이 한 번의 운전이죠? 이 운행이 한 번의 행위입니다. 근데 이 운행이라고 하는 행위가 강간의 착수죠. 왜냐하면
강간죄는요.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플러스 간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외포가 겁을 준 거잖아요. 그쵸? 겁을 줬단 말은 협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운행 자체가 협박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폭행 협박 시가 바로 강간죄의 착수가 되는 겁니다. 실행의 착수. 그러면 겁을 줘서 50km를 운행했다는 이 자체가 강간의 착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강간의 착수가 된다. 그것만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 운행 자체가 감금의 착수가 되기도 해요. 감금은 이 감금할 때 착수가 되고요. 즉 50km 속도로 출발할 때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고 갈 때 착수가 되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기수가 돼요. 그래서 아직 운행이 끝난 것이 아니죠. 운행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수는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운행 자체가 강간의 착수이면서 감금의 착수가 되는 것이다. 행위는 한 번 했는데 강간죄, 감금죄 각각 성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상상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위 협박은 감금의 착수임과 동시에 강간의 착수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상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꺽쇠 1번, 꺽쇠 2번은 무수히 많이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노트를 가보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남성이 창고 두지에 이 여성을 감금할 때, 여기서는 창고 두지 대신에 자동차에 화물차였지만 강간하겠다는 고의를 갖고 창고에 가둬버리는 순간, 즉 차량에 태워서 질주하는 순간, 이것이 감금의 착수이면서 이 감금이라고 하는 것이 감금의 착수가 되기도 하지만 강간의 착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상경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그림과 2번 그림이 약간 다르죠. 자, 됐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 보면 여기 마지막 줄에 이런 말 나오죠. 강간은 결국 미수에 그치고 말았고 갑녀는 갑을 고소를 했다. 이 두 개의 죄를 다 고소를 한 거죠. 죄가 두 가지 성립하기 때문에 두 가지 죄를 다 성립해서 고소를 했는데 결국 취소를 했다. 두 개의 죄를 다 취소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처벌받을까? 이런 말입니다. 자, 꺽쇠 3번입니다. 꺽쇠 3번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오네요. 강간 미수죄가 친고죄로서 당시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강간죄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감금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간죄로는 처벌 못하지만 감금죄는 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금죄로는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화살표 되어 있듯이 두 개의 죄는 상경이 됐지만 이 사실관계 이 당시 때는 강간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고 감금죄로만 처벌이 가능했던 그 사안입니다. 자, 이 판례도 조개트럭만큼 아주 출제가 많이 된 판례죠. 앞으로도 계속 출제 가능성도 높고요. 자, 워낙 중요한 판례라서 이 사실관계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을등 3인과 공모해서 단란주점 앞길에서 주점 종업원인 병녀를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놈들이 단란주점에서 이제 흠뻑 놀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서서히 날이 밝아오니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 기다리고 있었느냐면 종업원이 그날 하루 일당 번 돈 있잖아요. 그 돈 뺏자 이렇게 작당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마침 그 종업원이 이제 퇴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가 하루 일당 번 35만원 그 들어있는 가방을 뺏었습니다. 강취했습니다. 무슨 죄? 강도죄죠. 자, 그 과정에서 이 병녀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탈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상해에 미치고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무슨 죄가 됩니까? 폭행압박으로 재물을 뺏고 상해를 입혔잖아요. 강도 상해죄가 되는 거죠. 자, 판결로 지갑니다. 첫 번째 줄 끝에 강도 상해의 범행이 끝났죠. 재물을 뺏고 상해를 가하면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 밑줄 그은 이 부분은 무슨 죄가 됩니까? 강도
상해죄가 되는 거죠. 자, 그 후에, 즉 강도 상해가 기수가 된 이후에 갑등은 15km를 더 진행했다. 그리고 경찰에 체포되었다. 갑의 주체가 뭘까요?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줄 가볼게요. 자, 승용차에 태우고 갔다. 이건 뭐죠? 감금의 시작이죠. 감금죄의 시작, 착수입니다. 착수. 그리고 이 감금 행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는데 언제 종료가 됐습니까? 체포됐을 때 여기서 종료가 된 거죠. 그쵸? 자, 판결지 갑니다. 자, 감금 행위가 감금 차에 태우고 간 것입니다. 이 감금이 강도상해의 수단에 그치는데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가 끝났는데 불구하고 15km를 더 진행했다 보니까요. 이 15km 더 진행했다는 부분이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동그라미 칠게요. 감금이 계속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무슨 죄가 됩니까? 이퀄 감금죄가 되죠. 그쵸? 자, 강도상해는 앞에서 끝났습니다. 끝났고 여전히 감금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감금죄는 별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두 개다 이거예요. 죄가 두 개인데 이것을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됩니까? 실체적 경합으로 봐야 됩니까? 상경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한 개인 것이고 실체적 경합은 행위가 두 개인 겁니다. 행위가 두 개죠. 왜냐하면 강도상해라는 범행이 끝났다. 행위는 거기서 첫 번째 행위는 끝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 행위는 여전히 계속됐기 때문에 행위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경합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경합범이란 말은 행위가 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두 개인 건 맞는데 행위가 한 개가 아니라 행위가 두 개이기 때문에 경합범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시험은 요 경합범을 상경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틀려요. 실체적 경합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도 무수히 많이 출제가 되죠. 이 판례는 강론 가면 준강도죄가 나오거든요. 그 준강도죄 관련된 판례인데 거기서도 워낙 많이 나오지만 총론 시간에도 그 판례를 갖고 와서 여기서도 출제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것은 강론에서 배우기도록 하고 일단 별표 쳐볼게요. 자,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입니다. 절도가 체포 면탈을 할 목적으로 뒤늦게 폭행 압박을 가하면 이게 준강도가 됩니다.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입니다. 자, 그래서 절도 동그라미 칠게요. 절도가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폭행 압박을 가하면 준강도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상대방이 누구였느냐면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은 공무집행 중이잖아요. 출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집행 중인 사람을 때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주빵이 됩니다. 자, 폭행 압박은 한 번 했는데 이 폭행 압박이 행위가 한 개인데 경찰관이 없었다면, 자, 제가 지울게요. 자, 이 경찰관이 아니라 일반 사람을 때렸다면 준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누구에게 가해졌다? 공교롭게도 경찰관에게 가해진 겁니다. 경찰관을 때리면 공주빵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 번 때린 것이 준강도인 동시에 한 번 때린 것이 공주빵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두 가지가 되고 양자는 상상적이다 이런 말이죠. 자, 됐습니까? 됐습니다. 끊을게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절도라 하지 않고 강도로 했으면 어떻게 될 거냐? 강도로 했으면. 강도로 했어도 상상적이 나올 거냐? 라는 말인데, 자, 보세요. 강도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면, 근데 폭행을 가한 것이 공교롭게도 경찰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절도고 두 번째 사례는 강도인 거죠. 차이는 절도냐 강도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일단은 경찰관을 때렸으니까 공주빵은 됩니다. 그쵸? 똑같죠 여기까지는? 자, 강도가 때리면 무슨 죄가 돼요? 그냥 강도인 거예요. 강도가 때리면 강도지 뭐예요. 그쵸? 자, 이건 중강도가 안 됩니다. 중강도의 주체는 절도라 그랬습니다. 강도이므로 강도는 준강도죄의 주체가 안 돼요. 그쵸? 자, 행위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첫 번째 이것은 행위가 한 개를 봤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사례에서 폭행은 행위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일단은 경찰관을 때린 것은 행위가 한 개로 봐야 되겠죠. 그쵸? 근데 강도라고 말을 썼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폭행 협박이 없었다면 강도란 말을 안 쓰죠. 그래서 폭행 협박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폭행 협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이것은 실체적 경합이다. 실체적 경합이다. 행위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앞에는 상상적, 뒤에는 실체적. 그것이 출제가 잘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고.